Frankly, my dear, I don't give a damn. And the Oscar goes to 21세기의 작품상을 한번 대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자, 21세기의 작품상 그동안 모두 여러 편의 쟁쟁한 영화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최고작. 이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 개인적으로 제가 인생 영화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인생 영화도 몇 편 있거든요. 여기 중에. 네. 개인적인 호감도로 꼽을 것인가, 네. 영화적인 완성도를 꼽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꼽게 되는 영화는 이 영화가 정말 잘 받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하나 있는데 그렇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주 그냥 머릿속에 들어앉아 계세요. 네. 네, 정확하십니다. 저는 네. 스포트라이트를 꼽고 싶어요. 스포트라이트. 의외로.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 같은 영화가 사실은 상 받기가 약간 모호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맞아요. 상을 주기가 모호할 수 있는데 이 해에 굉장히 경쟁작들이 치열했습니다. 그럼에도 스포트라이트에 상을 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희귀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매드맥스도 그때 같이 올랐었죠. 그렇죠.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의외로 스포트라이트를 꼽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셔도 그렇지 지난 20여 년간 가장 의외의 수상이 그 작품이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음에도 저는 스포트라이트였어요. 네. 현장에서 저 이제 해설을 생중계를 하다 보니까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고요. 더군다나 이제 시상식의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상을 받으려면 뭐 연기상 중에 한두 개를 받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쫙 올라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빵 때리면서 작품상이 끝나는데 스포트라이트는 상을 많이 안 받았어요, 그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측면이나 또 사전 예측이나 이런 것이 의외의 결과여서 굉장히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저는 21세기 작품상을 실제로 받았던 작품 중에 최고로 생각하는 건 말씀하셨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And the Oscar goes to Joel Cohen and Ethan Cohen. No Country for Old Men. 이 작품은 전 진짜 굉장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작품을 사실 아카데미가 보통 안 좋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해에 이 작품이 받는 걸 보고 와, 아카데미가 정말 변화선상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기도 했었던 작품인데 저는 이제 위대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역시 아카데미 쪽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해가 그때까지 아카데미 최저 시청률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은 아카데미 고충이 이해도 되는 대중적인 영화들 상을 많이 주는 게 그런 게 이해도 되는 어떤 그런 게 측면이 시청률하고 있습니다. 관련이 있나요? 왜냐하면 20세기 그 90년대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했던 게 타이타닉이 받았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관련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킹 오브 더 월드 이거 하고 그랬구나. 나는 시청률의 제왕이야 뭐 이런 그러니까. 건가요? I'm the king of the world.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21세기의 최고의 작품상을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21세기 최고의 작품상 한번 끝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물음표. 과연 그게 최선이었을까? 라는 거. 네. 최선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최고의 작품상. 네. 물론 기본 전제는 다 좋은 작품이라는 전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글쎄 갸우뚱해지는 그런 사례를 한번 어떤 게 있으셨을까? 사실은 이 작품 뽑는 게 더 힘듭니다. 네. 최고의 작품상보다 그렇죠. 작품상 뽑는 게 더 힘든데 저는 몇 개 후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작품이고 내가 좋아하는 작품을 뺏어버리고 작품을 수상한 작품을 더 뽑았습니다. 밉죠. 더 미워요. 그래서 나는 A 팬인데 B가 받으면 더 그렇잖아요. 킹스 스피치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해에 소셜 네트워크라는 글쎄 훌륭한 작품이 있었거든요. 말도 안 돼요. 그걸 빼고 킹스 스피치를 주는 바람에 물론 각본상으로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고 연기도 잘했고 의미 있는 영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킹스 스피치라는 말 그대로 정말 왕의 스피치가 뭐냐? 소셜 네트워크야말로 킹 스피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며 이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 자체가 맞아요. 정말 킹 스피치였는데 여기에는 상을 주지 않고 소셜 네트워크도 있었지만 그에 블랙스완도 있었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중에 토이스토리 3도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킹 스피치도 저도 고르고 싶습니다. 네. 하나를 더 고른다면 바로 폴 해기스의 크래쉬를 고르고 싶은데 네. 이거는 사실 많은 사람들 다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영혼이 고통받는 크래쉬인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제가 최근 한 2, 3년 전에 다시 볼 기회가 있었는데 네. 역시 이 작품은 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고요. 네. 크래쉬 역시 그 해에 정말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 있었어요. 뭐죠? 그 작품을 제끼고 받아서 더 얄미워요. 카포티. 그러니까 베넷 밀러의 모든 작품을 좋아하지만 특히 저는 카포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작가의 얘기. 네, 카포티를 누르고 없애고 크래쉬가 받았다는 게 더 다 세 글자인데 둘 다. 글자도 안 나는구만. 네. 카포티 주지.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Crash. Crash was nominated. 자 이제는 아카데미가 이미 다 뭐가 수상한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네. 괜히 이제 저희 아쉬운 마음을 보태서 가장 아쉽게 느껴지는 상 혹은 받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못 받았다. 21세기 중에서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작품인데 상 못 받게 되면 약간 좀 이상하게 그런 심리들이 있잖아요. 네네. 얄밉고 막 네. 내가 진 것 같고 스포츠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있죠. 때가 있는데 네. 정말 좋아하는 작품인데 덜 좋아하는 작품한테 상을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꽤 많이 있는데 많아요. 그중에 최고봉은 87회 때 버드맨이 상을 버드맨. 받았을 때 네. 그 뒤에 숨어서 받은. 울고 있었던 우리 네. 보이후드. Here are the nominees for Best Picture. American Sniper, Birdman, or The Unexpected Virtue of Ignorance. 영화 역사상 제일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이자 Boyhood. 영화가 시간의 예술이고 마술임을 입증시켜준 작품이었는데 The Grand 물론 Budapest 버드맨도 그런 Hotel.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만 보이후드에 비할 바는 아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약간 좀 아쉬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버드맨은 훌륭하지만 약간 제가 승한 정도의 작품이 아닐까? 반면에 보이우드는 진짜 지금 생각해도 진짜 훌륭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해에 또 뭐 위플래시도 있었어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네,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약간 좀 다르게 느껴지는 네, 충분히 아쉬울 수 있는 Who gave this son of a bitch his green card? Birdman.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연기상이 아닌 쪽으로 마지막 부문인데 가장 강했던 해하고 약했던 해가 언제일까 네.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대진운이라고 할까요? 네. 네, 저는 이제 두 개를 꼽고 싶은데 2009년과 2014년을 뽑고 싶습니다. And the winner is The Hurt Locker. 2009년도에 수상한 작품은 허트로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허트로커도 굉장히 신선하고도 훌륭한 수상이었으니까. 네. 근데 후보를 보면 조금 약간 그러네요. 네. 아바타, 그러니까. 그다음에 바스터즈, 시리어스맨, 업, 인디에어가거든요. 아, 정말 굉장하다. 그렇죠. 네. 전부 다 작품상을 받을 만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작품들이 다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Birdman, or The Unexpected Virtue of Ignorance. Boyhood. 2014년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아까 얘기가 살짝 나왔는데 버드맨이 받았거든요. 버드맨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후보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보이후드, 위플래시, 또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때는 정말 그 경쟁이 치열했던 해가 아닐까 싶고요. Mom, have you been partying? A little bit. Oh, okay.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장 약하게 느껴졌던 네. 언제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뭐 역시 기억력이 짧기 때문에 작년이 의외로 굉장히 약했던 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나요? 네. 뭐가 있었죠? 저 일단 그린북이 네, 상을 그린북. 받았다는 게 뭐 약한 상태에서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근데 저는 로마가 받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로마.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네. 뭐 블랙팬서 약하죠. 근데 보헤미안 랩소디 많이 약하죠. 약하죠. 더 페이버릿 좋은데 란티모스의 최고작은 맞아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것도 약간 약하고요. 스타이즈 본 좀 약하죠. 바이스도 좋긴 한데 또 작품상은 네, 그래서 약간 로마가 받았다면 괜찮았을 것 같고 나머지 작품도 그렇게까지 강한 애는 아니었다. 그래요. 네. 저는 2008년도인데 네. 그때 슬럼독 밀리어네어가 작품상을 그러네요. 받았습니다. 네, 네. 근데 슬럼독 밀리어네어도 약간 작품상 치고는 약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네. 근데 후보를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벤자민 버튼, 그다음에 프로스트 닉슨, 밀크, 더 리더 같은데 다 좋은 작품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의 최고의 미국 영화를 고르는 그 상에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 않았나 네. 싶어서 2008년도가 가장 약했던 21세기 해가 아니었을까. 자, 저는 어떤 걸 얘기하고 싶다면 아니 이 감독이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받았단 말이야. 21세기 중에서 그런 감독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가장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폴 토마스 앤더슨이 못 받은 받았나요?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요. 네. 후보에는 오른 적이 있지만 폴 토마스 앤더슨은 받은 적이 없대요. 데어 블러드로 감독상 후보에 오른 적이 있고 팬텀 스레드로 올리긴 했었죠. 그렇지만 수상하지는 못했고요. 저는 단순히 오스카 정도가 아니라 폴 토마스 앤더슨은 현존하는 최고 감독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 박대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폴 토마스 앤더슨하고 정반대 지점에서 또 안타까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크리스토퍼 놀런이에요. 아. 크리스토퍼 놀런도 아카데미를 받은 적이 없고요. 네. 심지어는 감독상 후보에 오른 적도 덩케르크가 최초입니다. 다크나이트 같은 작품이 작품상이나 감독상 후보에도 오르지도 못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카데미가 가진 어떤 취향의 편견일 수도 있고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크리스토퍼 놀런이 이 대중적으로 이 대중들을 견인하면서 끌고 가는 어떤 그런 본인의 굉장한 어떤 능력을 본다면 사실은 이건 좀 이상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은 아카데미로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데이빗 린치가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21세기 최고 작품으로 보통 평론가들이나 감독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는 어떤 그런 잡지라든지 이런 데서 최고로 많이 거론되는 작품이 뭔가 하면 바로 머럴랜드 드라이브거든요. 네. 근데 데이빗 린치는 역시 감독상을 받은 적이 없고요. 네. 그 외에도 뭐 데이빗 핀처라든지 리들리 스콧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보면 사실 약간 좀 울컥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톰 호퍼도 봤는데 킹스 스피치에 톰 호퍼도 봤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못 받는단 말이야? Hilary Swank in Boys Don't Cry. I love my life. Denzel Washington. Jeff Bridges. Sandra Bullock. And the Oscar goes to Daniel Day-Lewis. Natalie Portman, like wow. The Oscar goes to Eddie Redmayne. Emma Stone, La La Land. 자, 이제는 이제 연기 부문에 대한 이제 일반 관객들의 관심이 어떻게 생각하면 감독보다 더 크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자,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을 놓고 한번 이야기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여우주연상. 최고라는 게 21세기.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않아도 제가 좋아하는 걸 하면 되는 거죠. 여긴 객관이 어디 그렇죠? 있어요? 다 주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고 좋아하는 배우가 받았던 해를 꼽고 싶어요. 그냥. 네네. 제니퍼 로렌스를 꼽고 싶습니다. 이야. 실버 라이닝 플레이보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네네. 그 연기가 정말 전 미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해에 이 제니퍼 로렌스한테 상을 줬다는 것도 전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상 받으러 올라가다 꽈당하셨잖아요. 모든 면에서 모든 걸 충족시켜준 그 한 해가 아니었나 싶어가지고 손동작까지. 네, 저는 의외로 제니퍼 로렌스의 그 해를 꼽고 싶어요. 오 이거 약간 좀 놀라워요. 그렇군요. 저는 케이트 블란쳇이 블루 제스민으로 받았을 때 네. 그때가 21세기의 여우주연상 중에 최고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이제 최고의 연기를 꼽고 싶고요. 네. Kate Blanchett. 그다음에 마리온 코티아르가 라비앙 로즈를 받았을 때, 그다음 3 빌보드로 프랜시스 맥도먼드가 받았을 때 이럴 때를 꼽고 싶습니다. 네. Frances McDormand, 3 billboards outside Ebbing, Missouri. If I may be so honored to have all the female nominees in every category stand with me in this room tonight. The actors, Meryl, if you do it, everybody else will, come on. The filmmakers, the producers, the directors, the writers, the cinematographer, the composers, the songwriters, the designers. 자, 이번에는 21세기 최고의 나무주연상은 어떤 건가요? 왠지 겹칠 것 같아요. 혹시 필립 시몬 호프만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르네요. 카포티를 워낙 좋아하시잖아요. 카포티를 좋아하기도 하고 너무 연기 잘하기도 시몬 했죠. 호프만의 최고 연기가 몇 개가 있는데 맞아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카포티라고 생각이 그건 들고요. 사실입니다. 그 인물을 그대로 재현해냄과 동시에 그 인물의 정말 깊숙한 우울감을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훌륭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카포티야말로 이 역대 21세기 제일 좋은 연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21세기에 활동했던 배우 통틀어서 제일 좋아하는 배우가 필립 시몬 호프만이에요. 그래서 저도 100% 동의가 근데 왜? 되지만 이걸 이제 또 이 부문으로도 한번 하면 네. 최고의 나무주연상 하면 좀 경우가 다른 것 같고요. 카포티도 너무 좋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필립 시몬 호프만의 다른 영화들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21세기의 최고의 나무주연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데어 윌 비 블러드의 다니엘 데이 루이스입니다. 이거 너무 정답 같은데 이분이 받으면 너무 정답 같잖아요. 메릴 스트립이나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받으면 정답 같은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이 이상의 순간이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건 최고의 나무주연상으로 이 작품을 꼽고 싶고요. 말씀하셨던 필립 시몬 호프만이나 저는 또 크레이지 아트에서의 제프 브리지스 연기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미스틱 리버에서의 숀펜, 밀크보다는요. 거기서도 실제로 상을 받았죠. 이런 작품들을 검명하고 싶네요. This is the first Academy Award and fourth nomination for Sean Penn. He was previously nominated for his leading performances in I Am Sam, Sweet and Low Down, and Dead Man Walking. 그리고 우리가 이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88회 때 디카프리오 씨가 상 받았던 순간이 인류 평화에 기여한 그렇죠. 순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은 분들이 했죠. 그토록 애타게 본인보다 더욱 더 애타게 기다렸던 그 수상의 순간과 함께 올라가가지고 레버넌트라는 영화에 또 걸맞게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로 연설을 하면서 그해 역시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올해는 디카프리오 가서 참 다행이다. 잘 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Thank you all so very much. Thank you to the Academy. Thank you to all of you in this room. I have to congratulate the other incredible.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최고의 여우주연상 물음표인데. 이거는 공동으로 하고 싶어요. 만약에 공동 수상이 가능하다면 81회 때 케이트 윈슬렛이 더 리더로 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훌륭한 연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해에 메릴 스트립이 다우트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우트에서의 메릴 스트립은 무서워요. 어마어마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때는 메릴 스트립에게 상을 달라는 게 아니라 같이 줬으면 어땠을까? 저는 같이 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에게 같이 공동수상의 영예를 전 드리고 싶어요. 아카데미는 사실 거의 공동수상이 없어요. 있긴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니까 저는 다른 의미에서 그해 이제 이의가 있는데. 그래요? 그해? 네네. 더 리더의 케이트 윈슬렛은 저는 굉장히 좋은 연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케이트 윈슬렛이 워낙 훌륭한 배우인데 그해 또 다른 영화가 있었어요. 후보에 못 올랐던 주연상 후보에는 못 올랐지만 레볼루셔너리 로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그 해에 케이트 윈슬렛이 가져갈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줬다면 더 리더가 아니라 레볼루셔너리 로드를 받아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 또 하나는 이제 룸에서 브리 라슨이 받은 건데 이것도 역시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Here are the nominees for performance by an actress in a leading role. Kate Blanchett, Carol. Brie Larson, Room. 근데 이 후보만 본다면 샬롯 램플링이나 케이트 블란쳇 쪽으로 좀 더 마음이 가는 게 사실이죠. 저희 입장에서는요.
Brie Larson, Room. 자, 이번에는 최고의 남우주연상 네. 이런 물음표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연기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 네. 이 작품에게 그 주연상을 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 같은 걸 제기하는 입장인데요. 장난입니다. 아, 똑같아요, 저도. 그래요? 네네. 네.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 자체가 그렇게 완성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라미 말렉이 워낙 연기를 잘했음에도 그 상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바이스의 크리스찬 베일한테 이 상을 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크리스찬 베일이 지금 상을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 베일 주연상은 못 받았어요. 주연상 못 받았기 때문에 크리스찬 베일의 바이스에게 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바이스의 크리스찬 베일의 연기는 거의 기념비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 두 가지 모두 다 동의가 됩니다. 그걸 먼저 얘기하고 싶은데 먼저 얘기하셨으니까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을 한다면 아티스트로 장 뒤자르댕이 받았을 때 네네네. 이때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좋은 연기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성실한 연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의 예를 들면 저 같으면 머니볼의 브래드 피트한테 줬을 것 같아요. 사실 브래드 피트 연기 중에 최고봉이 저는 머니볼이라고 생각하는 쪽이고 또 브래드 피트 연기력은 사실은 좀 평가자라 받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올해 아마 그 연기상을 받을 확률이 꽤 높긴 하죠, 브래드 피트가.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일단 머니볼에서의 브래드 피트는 충분히 수상할 만한 가치가 있는 뛰어난 연기다라는 측면에서 그 아티스트의 장 뒤자르댕을 좀 거명하고 싶어요. You guys are talking the same old nonsense like we're looking for Fabio. Who are you? I'm Peter Brand. First job in baseball? It's my first job anywhere. 네, 저는 이제 뭐 특정 해로 거명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니 이 배우 정도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은 느낌이 있는 게 21세기 경우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에이미 애덤스입니다. 네. 저는 이제 약간 화도 나는데 심지어 내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5년 안에 받을 거다 이랬는데. 네, 5년 지나버렸어. 글쎄 말이에요. 가산 탕진했습니다. 돈 갚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내기를 했는데 상대가 받아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쨌건 에이미 애덤스가 사실은 후보로 6번이나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이미 애덤스는 진짜 훌륭한 배우라고 생각하고요. 저 적어 왔는데 에이미 애덤스가 주연 후보로 아메리칸 허슬이고 조연이 준벅, 다우트, 파이터, 마스터, 바이스 한 3개는 줘야 돼요. 세 글자 영화에서 그런가? 네. 아무튼 정말 면면이 연기가 대단해가지고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Yeah, I do. I definitely know that. I'm sorry, we don't have to go dancing. We can go have coffee. 그다음에 최근에 계속 후보에 오르고 있는데 상을 못 받고 있는 굉장히 유망한 배우가 바로 시얼샤 로넌입니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다시 또 이제 남은 재산으로 얘기하면 5년 안에 받을 것 같아요. 에이미 애덤스 버리시는 거. 재산이 나머지가 많이 있으니까. 에이미 애덤스 끝까지 미셔야죠. 네, 분산 투자해야죠. 그렇게 해서 자 이제 뭐 시얼샤 로넌도 참 진짜 대단한 배우. 특히 이제 경력을 생각하면 아직 어린 배우인데 굉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배우들 중에 글렌 클로즈. 네, 못 받았죠. 못 받았나요? 못 받았어요. 7번이나 후보에 올랐는데 못 받았고요. It's all real, darling. Breathe. Welcome to Stockholm. We are so delighted to have you here. I came across some of your stories in the college journal. A writer writes because he has something personal to say. My wife doesn't write, thank God. Otherwise, I'd suffer permanent writer's block. 상은 상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못 받으면 아쉬울 것 같아요. 아쉽죠. 저도 아쉬운데. 그러니까요. 에이미 애덤스 잠이 오겠습니까? 영화 역사에 당연히 좋은 배우로 뭐 기록이 되고 그러겠지만 상이 또 옆에 붙어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아쉬울 수밖에 없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남자 배우들 중에서 상을 남우주연상을 못 받았던 아쉬운 사례들. 저는 제일 아쉬운 게요. 2014년 그 87회였는데. 에디 레드메인이 받았을 때였어요. 그때 맞아요. 폭스캐쳐 스티브 커렐한테 이건 안 준 건 사실은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반칙이에요. 이 영화는 스티브 커렐의 최고작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엄청난 연기를 했는데 에디 레드메인을 못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에디 레드메인은 굉장한 배우인데 스티브 카렐의 폭스캐쳐에서 연기는 그냥 저보고 지금 막 꼽으라고 그러면 21세기 최고 연기 탑3 중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훌륭한 연기인데 아쉽다는 생각이 있고요. 배우로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이게 며칠 뒤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와킨 피닉스가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마 추측컨대 또 남은 재산이 제가 좀 있다면 조금 더 이렇게 자 꽁쳐놓은 돈 마지막으로 와킨 피닉스에 걸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며칠 뒤에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지 클루니.
조지 콜린이 사실 나무 조연상은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인디에어로 받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스티브 카렐 같은 배우들이 있겠죠. 이렇게 보니까 상이라는 게 1년에 한 번밖에 안 주는 거니까 아카데미를 그냥 계절에 한 번씩 주는 거니까 많은 사람이 분기별로? 많은 상을 받고 행복하게 살면 좋지 않은가. 그냥 뭐 일본 아카데미 상처럼 최우수 나무주연상 1명 주고 그럼 너무 권위가 우수 없어. 나무주연상 4명 주고 너무 권위가 없어요. 그거. 맞아요. 너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절에 한 번씩. 네네. 네. 봄 시즌, 여름 시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21세기 아카데미상을 약간 좀 저희의 사감을 담아가면서 네. 그렇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저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그동안 못 봤던 작품들 몇 개 챙겨봤거든요. 근데 약간 뭐 과대평가 받았다 이런 작품도 몇 개 챙겨봤고 네네. 제가 그동안 안 좋아했던 작품들 챙겨봤는데 그래도 모든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요. 네. 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럼요. 이렇게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평가의 기준이 약간 달라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각자의 소신대로 잣대대로 한번 상을 주시면서 또 재미있게 한번 이 상을 즐겨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상이라는 것 자체가 한 해의 최고 작품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상들을 이렇게 후보나 후보자들을 모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다 좋은 영화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또 아카데미가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는 시점에서 21세기 아카데미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올해 아카데미에 좋은 소식이 있기를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보시지 않았나요? 기생충 상을 받습니다. 저렇게 세게 말씀 안 하시는 분인데. 네, 제가 미래에서 왔기 때문에 다 알고 네. 있습니다. 자, 결론을 며칠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